그걸 한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지금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우루빌이라는 곳에 마을연구소를 가지고 들어갔죠. 이유는 마을연구소 이용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2년 동안 나름대로 고객이 정리가 됐다는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걸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혼자 할 수 없고 그래서 전주에 있는 몰비가 저는 지금 참 우주입니다. 들어가서 몇 달 때 다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업 결과를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살림마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개혁을 하자는 게 목적은 아니고 왜 마을개혁을 고민하게 됐냐면 10년 동안에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을, 정부에서 지원되는 마을 사업을 벌이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도 저층 목장을 얘기하고 그 마을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전 마을 사업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잉태를 하고 태어났을 때 원초적인 원죄가 있는 거죠. 마을 사람들 스스로 피해를 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도 시켜 사는 거거든요. 주거 생길까봐. 그 원인, 근데 구조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데 마을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추진위원회라는 회사협정 기구입니다. 굉장히 특구적인 조직이고, 최소한 저는 마을기업, 법인격을 갖는 마을기업을 만들면 최소한 책임이라도 지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 사업이 됐든 공동체 사업의 주체는 마을기업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일종의 마을기업 중심이 된 마을 사업을 하자, 마을 만들기가 됐든 구리가 됐든 생태마을 사업이 됐든 공동체 사업이 됐든 그걸 저는 살림마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림마을이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저는 생태마을이라는 거에서 기계론적인 접근방법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생태마을이라고 얘기하면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으로 많이 접근하고 정의를 내잖아요.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테크놀로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화적이고 인문적이고 실생활 치료적인 문제들을 저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활마을로 바꿔 놓다가 그다음에 살림마을로 그런 거를 살림마을로 바꿔 들어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수 없는 거고요. 그 살림마을의 모델을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림마을은 한마디로 사람 사는 마을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 살림마을,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마을이 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상적인 마을이고요. 그나마 여기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마을이 아까 근섬에 선생님이 이분대로 네. 선생님이 네, 제가 지금 이 상태거든요. 최상의 컨디션이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던 선생님인데 정민 선생님이 살고 계신 흥성, 흥덕면, 문당면을 중심으로 흥덕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설명 들었던 거하고 자료하고 이 중에 하나 이 모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이 되면 들어맞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마을에 있는 걸 참고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안을 했어요. 이게 모듈이라는 회사에 이제 월급적인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있던 걸 한번 현장에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자기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재미로 공무원을 하는 거거든요. 머리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줘서 입에다 숟가락을 조금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김제 쪽 저희가 일을 하게 됐어요. 용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주는 거거든요. 김제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 유명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게 돼서 최근에 완료됐고요. 그중에서 제가 맡았던 부분은 정주역과 개선, 삶의 질 향상이나 정주역과 개선 이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를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접근 방법들은 정주역과 개선하는 방법들은 뭐였었냐면 문화, 복지, 교육, 다문화, 여성 이런 측면에서 시혜적인 지원을 늘려주는 측면의 정책들을 수립했었고 이를테면 작년에 노인분들 수가를 10명 해줬으면 올해는 20명 수가를 내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고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틀을 바꾸자, 프레임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했고 프레임을 바꾸는 얘기는 시혜적인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벽을 만들자. 문화사회적이요, 국제사회적이요, 교육사회적 이런 걸 만들자고 했었고 물론 제가 여기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정부 같은 경우가 사회적 대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전국도 교육청의 교육감에는 진보적인 분이 이번에 되셔서 강도와 학교를 사회적 협한 그런 정책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되는 거고요. 제가 얘기했던 게 한꺼번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을 공동체 발굴이 육성사업이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개혁을 하려면 저대로 되진 않으니까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업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고 공무원들은 이제 센터를 만들자고 하니까 센터를 돈으로 생각을 해서 돈만 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돈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할 거고요.
사람만 한 2~5명 정도 운영을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산림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기업이 중심이 된 친환경 농업, 농식품, 가공, 유통, 체험, 이런 6차 산업, 6차 농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산림마을이라는 모델을 구현을 해보려고 제안했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림마을도 저절로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중간 지원 기관인 지원 센터를 만듭니다. 민간 산업 거버넌스 형태입니다.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요. 진안 같은 경우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이제 버려놨는데 이것들을 모으는 작업들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쪽에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을 클러스터화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테마별로 농업 쪽, 그다음에 생태 쪽, 문화 쪽, 복지 쪽 이런 것들을 흩어지면 죽는다, 모여보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이 부분 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전국에 한 1000여 곳 이상, 이를테면 농식품개혁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농촌에 전되는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제일 큰 건데 50억에서 70억. 그거 주면 일단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건물 끝나면 큰 비어 있죠. 여기 운영될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드웨어나 인프라 위주의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 한 300세군데가 돼요. 이게 걱정이 되면 많이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드웨어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농촌에도. 인텔리전트 하거든요. 이 건물들이. 태양 발전도 하고 있고. 근데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 사람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사람이 개별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들어가자는 얘기고, 기존의 인프라와 하드웨어를 갖춰진 농촌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근데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진보적이나 진취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회적 형태로 농촌에 들어가서 이 하드웨어나 인프라를 굴리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마을 기업, 농촌에 하는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농촌사회복지센터. 거버넌스 마을, 지난번 같은 데 민간인들 특채를 해서 농전 거버넌스 센터 형태로 농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마을 위원회를 했고요. 이 아줌마들이 그냥 부추하다 보는 것 같지만 이 영농자법인의 임원이고 주주가 됐습니다. 생태마을 기업, 대한 삼천미들령으로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삼천미들령으로 대학교센터라는 게 있어요. 농장 형태의 마을 기업도 가능하고, 농장마을 기업이나 이거 한살림 생산자 모임으로 역사가 깊은 행성에 있는 공군이라는 마을이에요. 누룽지 만들고 있습니다. 오리농쌀 가지고 수요가 소화가 안 되니까 누룽지로 가공을 해서 팔고 있고요. 학교 마을 기업도 가능할 거예요. 농산주라고. 학원 마을 기업을 좀 편하는데, 하도양은 지산학교라고 있어요. 공정시가 지산행복학교라고 책을 써가지고 많이 알려졌을 텐데, 마을 평생교육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체 마을 기업, 마을 박물관이니까 약간 농사일지 좀 모아보니까 재미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얘기하셨는데, 여기 가면 외상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런 식의 작업들이 나중에 더 필요하신 점 질문하셔도 되고, 모든 말씀 책에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또 연락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주제는 여기 주최 측에서는 이런 생산과 소비와 관련돼서 한국의 어떤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혹은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의 그런 생산 협동조합이나 소비 협동조합이나 유통이나 에너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국적 현실에서는 어떻게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서 좀 보고 함께 나눠보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런 생산협동조합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지역 자활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지역 자활센터에서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자활 공동체라고 해서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소규모로 그런 협동조합 방식으로 좀 하고 있고,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자본주의를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했는데, 요즘에 무슨 그런 경제학 용어도 쓰죠.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협동조합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은 결핍이 있는 곳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적으로 워낙 풍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달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먹을거리 안전성이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이런 한살림을 비롯한 이 유기농 생협이죠. 생협이 발달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신뢰 위기가 있는 곳에서는
협동조합이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조금 뭐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는 편이지만 젊은 분들한테는 그 대학 나와봐야 취직도 안 되고 취직 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고 저는 차라리 그 4년 동안 쓸 돈을 미리 타서 미리 받아서 여러 사람이 더 합해서 협동조합 기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권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런 풍성의 유기농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룬 경험이다. 등용마을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렇게 우리 이영렬 소장님 농사도 지으십니다. 바쁜 와중에 또 농사를 지어서 올해 수확을 얼마나 하시는지 물어보진 않았는데